역대급 거래 절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2012년 이후에 최대로 진짜 거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래 절벽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팔려는 사람들의 기대치랑 이제 사려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금리가 또 급하게 더 올라서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래가 이제 풀리는 시점이 아마 바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금매가 몇 개가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막상 현장에 가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물건을 찾아도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바닥기로 가면 그런 금매가 이제 평균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를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집니다. 금매가 많아지니까. 예. 그리고 그때 되면 좀 더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더 완화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바닥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럼 혹시 내년에는 좀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바닥 민심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게 가계 상황을 위협하는 정도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 가구들이 좀 늘어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그 한계 가구들이 매물을 이제 내놓고 아니면은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는 시점들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후에서 1년까지는 그런 매물들이 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매물들이 이제 늘어나는 시점이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고, 그 시기가 좀 지나가야 이제 거래량이 좀 살면서 바닥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계 가구라는 게 여기서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하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강제적으로 경매가 처분되는 그런 사람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한 번쯤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뉴스에 이렇게 자주 회자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이제 하우스 푸어나 깡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마 뉴스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얼어붙는다는 건가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얼어붙을 텐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그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한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나씩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아마 그때 되면은 뭐 어떤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뭔가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중은 이제 그 공포에 떨겠지만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좀 실행을 하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쨌든 부동산을 우상향한다는 의견이 강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뭐 금리 영향이란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쭉 내려가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언제까지 좀 빠질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늘기 시작한 때 정도 되면 가격이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건설사들이 좀 힘들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상보다 과감한 완화책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규제도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내년에 생각 외로 더 과감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반등을 불러올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지금은 경기 침체의 분위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이제 얼어붙은 면이 더 큰데, 경기 침체의 분위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지금보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미 대선에서 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후에 이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좀 잘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량인 것 같아요. 예. 거래량이 살아나는 시점이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이제 이 정도면 더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마 거래량 증가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오늘 내가 산 가격이 내일은 최고가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못 사는 건데 오늘 내가 산 가격이 내일 왔는데 그 가격 그대로라는 점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집값 하락 때문에 전세가율 75%가 넘어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전 시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전세가율이 붙었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전세가율이 붙었는데 전세가가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세가율이 줄어든 게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고 다니는데 매매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같은 전세가율을 보고 집을 사야 될 시기라고 볼 때는 전세가율이 붙음과 동시에 이제 전세 그래프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시점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이제 원하시는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시장인지 보합을 하고 있는 시장인지 네.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지를 보고 나서 집을 매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실거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의 그래프는 좀 차이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는데 전세가율은 높은 채로 계속 유지되는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아파트는 지금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같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율이 상승장에서는 벌어졌다가 하락장에서는 줄어드는, 하지만 전세가 그래프 자체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 하락장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는 상승장에서는 투자자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난장 같은 경우는 2012-13년도에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0%까지 올라갔지만 급등장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다시 하락기가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바뀌지만 전세가 자체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하락장에서 그런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집을 매수할 때 전세가율을 보는 거는 유의미할까요? 전세가율이 붙었을 때 사면 아무래도 자기 자본을 적게 해서 집을 잡아놓을 수 있겠죠. 어차피 전세를 내주고 자기가 들어가 살 거잖아요. 네. 그 기간 전까지는 자기 자본을 최대한 아껴서 사는 게 낫겠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실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다가 내려가는 시장을 봤더니 지금 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언젠가 또 집을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시기를 어떻게 좀 예측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자기가 들어가서 살 생각이라면 아파트를 먼저 골라서 그 아파트가 자기 자본에 맞고 생애 주기장 사야 될 시점에서 그거를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했을 때는 전세가의 그래프랑 전세가율이랑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전세가가 오르는 시점. 네, 왜냐면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그 시간을 심리적으로 못 기다리시잖아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사자마자 다음날 반등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전세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갭이 줄어들었을 때 사는 게 그래도 사이클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로 사는 게 오히려 내 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런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사실 내 돈을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전세 사시는 분들 대부분 전세 대출 다 받고 계시잖아요. 전세 대출도 이자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거나 전세대출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거나 사실은 매한가지거든요. 예. 근데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팔지 않으면 어차피 확정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을 잃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팔고 나서 원금을 손해를 봤다면 그거는 확정 손실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지만 팔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전세자나
네. 그다음 내 집이 있는 분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건 똑같거든요. 내 돈이 잃지 않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자가 나가는 건 똑같고 여기서 이제 확정 손실 나지 않았으니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이클에 더 민감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전세자들이 더 민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내 자산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오를 때는 같이 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전세금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 관계없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하락장에서는 손해를 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다시 사이클이 바뀌면 다시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예. 그러니까 내 집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집에서 열심히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이클에 더 민감해야 되는 게 이치상으로는 맞지 않을까.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지만. 하락장 때 또 장이 안 줄 때는 금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혹시 금매를 잡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고수들의 금매 잡는 노하우. 금매를 나온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매자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금매는 이제 급해서 나온 물건이잖아요. 급하다는 얘기는 그 매도자가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리를 이제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가격에서도 좀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로얄층과 저층 사이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7,000인데 지금 봤더니 3,000으로 줄었더라. 그러면 노얄층이 금매죠. 아, 그렇죠. 노얄층 사람이 가격을 내렸을 테니까. 근데 반대로 로얄층과 저층 사이의 원래 갭이 한 3,000인데 그 갭이 5,000으로 늘었다. 그러면 저층이 금매죠. 로얄층이 가격을 내면 갭은 더 줄어야지 정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엇이 금매인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금매로 보이는 물건에 일종의 찜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꼬리표를 좀 붙여서 네. 내가 이 물건을 꼭 사고 싶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수자들의 어떤 경로를 좀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협상을 하는 식으로 가격을 더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좀 어떻게 기수님께서는 이런 하락장을 버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지난 하락장에서 이제 반값으로 물려있는 물건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반값이요? 예, 근데 사실 그때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를 억지로 팔려고 하면 그게 쉽지는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매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만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뭐 신문기사나 그런 거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좀 계속 체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파셨죠. 뭐 헐값에 파시고, 뭐 반값에 파시고, 인사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가 한 2009년에서 한 2010년 정도의 초반에 그렇게 좀 파신 분들이 좀 계셨고요. 그때 네. 좀 낙폭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부터 한 14년도 정도까지 또 파신 분들이 계시고, 그때는 이제 가격이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니까 이제 실망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파셨던 분들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파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닥장에서는 가격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 변동 없는 가격을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파신 분들이 계시고, 뭐 하락장에서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이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하락장에서 하는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돈 공부라는 거는 돈이 될 때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제일 재밌는 거고,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미래에 돈 생길 거나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루틴 정도만 지키면서 이 장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좀 관심 있었던 아파트들 네. 가격도 살펴보고 그렇죠. 기사도 좀 보고 정책이 네. 나온 게 있나 없나 그냥 자기가 물린 아파트의 시세만 봐도 그게 이제 부동산 공부가 되니까 시대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시대가 반등하는 시점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부터 또 열심히 시작을 하면 되죠. 예.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버텨라. 뭐 이런 얘기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버텨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힘든 건 버티는 겁니다. 네.